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릭스킬머 등위절 1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등위절과 상관절 이렇게 좀 길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편의상 등위절 1하고 줄여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챕터 3부터는 절에 관한 이해로 넘어왔죠.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바로 등위절과 즉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등위 접속사란 무엇이며 그것의 특성은 어떠하고 그것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좀 꼼꼼히 좀 다뤄보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문장들을 좀 꼼꼼히 해석을 해보고요. 특히나 이 등위 접속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세 가지가 있었죠. 이를테면은 그쵸, 병렬적 특성, 생략, 그리고 나열까지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한 번 더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명언 한 번 더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해보면, 자, 우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지금 병렬적 특성인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죠. 그러니까 등위접속사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등위접속사. 이렇게 등위접속사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지금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그쵸, 병렬적 특성이 있다.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쵸, 생략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열적 특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병렬이라는 것은 나란히 대등한 어구를 연결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여기서 지금 and가 나와 있으니까 and를 대표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nd를 중심으로 앞서서 A 그리고 B가 있는데 이 A, B는 보통 같은 품사일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되나요? 또는요, 같은 품사뿐만 아니라 이제 문장 성분론적으로 봤을 때 그치, 같은 문장 성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를테면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그쵸, 앞서서 목적어가 있다면 뒤따라서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보어 뭐 이런 식으로 병렬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품사론적으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치, 여기 있는 이 and 등위접속사는 절과 절, 구와 구, 단어와 단어를 나란히 이어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병렬적 특성이었다. 정리를 했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생략이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생략이란 특성은 무엇이었냐? A와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것 두 가지 이외에 공통되는 요소, 예컨대 뭐 여기서는 Y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and를 중심으로 공통된 요소가 있을 때는 이 요소를 두 번 연이어 다 적지 않고 고지급대로 다 적지 않고 그쵸, 하나를 날려버린다. 이렇게 날렸을 때 바로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생략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치, 나열. 기본적으로 and도 그렇고 나중에 but도 보고 뭐 or도 보고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이런 등위접속사는 그쵸, 나열적 특성, 그러니까 여러 항목들을 나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등등등. 자, 이런 식으로 등위접속사는 총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섞어서 정말로 등위접속사를 문장에서 마주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예외도 있었죠. 그 예외들은 저희가 문장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가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입니다. Anna had to go into town and she wanted to go to Bright Street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Anna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해야 했는데 go into town, 바로 마을로 가야 했죠.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go into를 하나의 타동사로 봐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이렇게 취급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여기 앞서 있는 had to는 그쵸, 조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애나라는 사람은 마을로 갔어야 한답니다. 갔어야 했다가 되겠고, 다음에 콤마 찍고 지금 and가 나왔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동일한, 즉 대등한 어구를 연결시켜준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서는 뒤따라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역시 절과 절을 기본적으로 이 접속사의 특성처럼 절과 절을 병렬, 즉 이어주고 있더라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애나는 마을로 가야 했는데 그리고 그녀는 원했다가 되겠죠. 자, want to 제가 적어놨나요? 네, 안 적어놨는데 한 번만 더 적어드리면 want 다음에 to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죠. 해석은요, to 동사원형 하는 것을 원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했는데, 가는 것을 원했는데 바로 Bright Street, 거리명이 되겠죠. 거리명. 그래서 그 거리로 가기를 원했다 정도가 됩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녀는, 그 애나는요, 마을로 가야 했는데, 그리고 그녀는 Bright Street로 그 거리로 가기를 원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Of course, 물론 정도의 뜻이죠. 얘는 수식어입니다. I do not smoke. 나는 뭐 하지 않냐면, 여기서는 흡연하다, 그쵸? 흡연하지 않고요. or 또는요, 또 뭐도 하지 않냐면 do not take, 바로 섭취하다 또는 복용하다. 무엇을요?
addictive drugs 뭡니까? 여기서는 중독물. 원래 이 addictive에는 중독성이 있는 정도의 뜻이 있어서 중독 약품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물론 나는 흡연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독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는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 이 2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쵸. 절과 절뿐만 아니라 구와 구. 여기서 do not smoke와 do not take addictive drugs까지가 역시나 병렬되고 있다. 그래서 구와 구도 이어주더라.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 3번입니다. Her manner, 그녀의 방식이 되겠죠. 그녀의 방식이나 여기서는 그녀의 성격이라고 읽어주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성격은 was, 뭐였는데 자, hurry는 뜻이 뭐냐면은 서두르는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yet이라는 거 여러분들 흔히 부사, 아직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 yet이라는 것도 역시 등위접사 버처럼 그것의 의미로 그러나 정도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챙겨가 주시고 여기에서는 그쵸. 이 한 단어 즉 주격보호 두 가지가 병렬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그녀의 성격은 굉장히 서두르지만 예절은 발라 예의는 있어 정도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종합을 해보면 그쵸. 등위접사는요. 기본적으로 절과 절뿐만 아니라 구와 구 그리고 단어와 단어 또한 이어줄 수 있다. 병렬시켜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등위접사는 절과 절뿐만 아니라 구와 구, 단어와 단어 또한 연결해요.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서 이 4, 5번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병렬적 특징 중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우선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대등한 어구 뿐만 아니라 단어와 구, 구와 절 또한 연결할 수 있다 라는 소리인데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등위접사 대표적으로는 and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등위접사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등한 어구를 연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뭐 절이면 절, 구와 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랬을 때 너무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밑에 지금 적혀 있는 말처럼 절과 구 또한 또는 절과 단어 또한 이런 식으로 대등하지 않는 어구처럼 보일지라도 충분히 이 and와 같은 등위접사는 병렬시켜줄 수 있다. 즉 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좀 더 이 병렬을 제대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즉 병렬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론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앞서서 적혀있는 이 절이 예를 들어 바로 목적어라면은 충분히 구와 단어 또한 목적어 될 수 있으니 목적어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두 가지는 그쵸 병렬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자 문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봐봐. We should be patient and in no hurry to air our own opinions 정도가 되는데 we should 우리는 해야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어야 한다 정도가 되겠고 patient는 참을성이 있는 또는 인내하는 정도의 뜻을 가진 바로 형용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주격 보호입니다. 자 다음에 and 그리고 in no hurry 자 여기서 편의상은 이 세 단어를 하나의 표현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바로 서두르지 않는 정도로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세 단어잖아. 즉 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and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이 and는 뒤따르는 구, 즉 in no hurry와 앞서 있는 patient 한 단어, 형용사 한 단어를 병렬시켜주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좀 더 꼼꼼히 설명을 드리면 결국 여기서 in no hurry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주격보호가 된다고요. 주격보호이기 때문에 즉 같은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병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고 to 뭐뭐 하기 위해 또는 하는 데 있어 뭐 탄력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 표현 좀 암기하고 갈게요. 뭡니까? air one's opinion 이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의 의견을 air 던지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의역하면 표현하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그쵸? 우리 자신 여기서 own은 자신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의견들을 던지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내해야 하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5번입니다. The study explores the nature of risk and how humans perceive it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the study 그 연구는 explores 바로 뭐합니까? 탐구한다, 탐험한다. 타동사니까 뒤따라서는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바로 뭡니까?
리스크. 바로 그 위험의 본질이죠. 위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나 성격을 탐구하죠. 됐나요? 자, 다음에 여기 지금 how절이 나왔는데 얘가 바로 지금 목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 and를 중심으로 앞서 있는 명사구 있죠. 그죠? 이 명사구와 how절, 즉 명사절 how절이 병렬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여기서 하나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릴 것은 바로 이거죠. how, 주어, 동사. 바로 이 같은 구조는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하느냐. 그치? 어떻게 주어 이가 동사하는지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편의상은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즉 명사절 목적어로서 이 how절을 해석할 때는 을을이라는 토씨를 붙여서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해석은요,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인식하는지, perceive는 무엇을 인식하다는 타동사니까 그 뒤따라서 it은 목적어 되고요. 추정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연구는 탐구하고, 즉 연구하는데, 근데 무엇을 연구하는 거냐면 위험의 본성과 위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과 어떻게 그것을, 그 위험의 어떤 본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구하더라. 되었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뿐만 아니라 절과 구, 됐죠? 또는 단어, 절 이런 식으로 뭔가 대등해 보이지 않는 이런 어구들도 문장 성분이 같다면 충분히 병렬될 수 있다. 챙겨가 주시고, 자, 다음 넘어가서요. 넘어가 보면 이 6번, 7번에서는 제가 생략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도식화해가지고 개념설명을 좀 꼼꼼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좀 나는데, 한 번 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앞서서 x,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x가 있고 a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and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x가 있고 b가 있다. 종래에 앞서서 이 a와 b는요 병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공통된 어구들이 있다면 이것을 뭐합니까? 그쵸? 그 중에서 하나, 즉 and 뒤에 있는 이 x를 생략해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렇게 적히겠죠? x, a, and b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 아니겠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는 a와 b, 병렬되는 어구가 a와 b가 있는데 그것 뒤에 여기서는 앞서서 지금 공통되는 어구 x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a와 b가 있을 때 a와 b 그 뒤에 공통되는 어구가 쓰였을 때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략을 하느냐. 그쵸? 여기 앞서 있는 y를 지운다 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적히겠죠. a와 b를 먼저 적고 나서 뒤따라서 y를 딱 붙여주는 거.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경우 무엇이었습니까? 그 세 번째 경우는 1번과 2번의 그 구조를 합친 경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와 y, 앞에 있는 x와 y를 앞뒤에다 딱딱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얘는 결과값만 한번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x가 나오고요. a, and, b를 쓰고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y를 딱 때려버리면 이것이 바로 생략이 된 어떤 그 등위접속사 구조의 특징이었다 말씀을 드렸다고요. 자, 이제 문장을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봐봐. It is my fault. 그것은 내 실수이며 잘못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나 주어 비동사 보이셔야 됩니다. 뒤따라서 주격보어. My responsibility 뭡니까? 나의 책임이다. 이 정도로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해서 그것은 내 실수이며 그리고 그것은 내 책임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공통된 요소 보이십니까? it is 보이시죠? 이랬을 때 여기 있는 a와 b는 다른 어구니까 얘들은 딱딱 내려주시면 되겠고 and를 중심으로. 그런 다음에 공통되는 요소 여기에서 병렬되는 요소 그 앞서서 지금 공통되는 요소가 지금 보이는 거잖아. 이랬을 때 이 공통되는 요소를 그쵸? 뒤에 있는 걸 생략해버리고 앞서 있는 it is만 내려주시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7번입니다. I try to solve the problems and my colleagues try to solve the problems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and를 중심으로 이제는 다른 어구가 있다면은 어디 있어요? 바로 공통되는 어구 그에 앞서서 지금 다른 어구들이 a와 b가 적혀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랬을 때 뭡니까? 그쵸? 여기 지금 앞서 있는 이 y를 날려주시면 된다고요. 얘를 날려버리고 뒤따라서 try to 이하를 적어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면 나와 내 동료들은 애쓰는데 바로 하려고 애쓰죠. 풀려고 애쓴답니다. 근데 무엇을요? 그 문제들을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나도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나의 동료들도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통되는 어구 try부터 problems를 바로 뒤에다 때려주시면 되겠고 바로 이 병렬되는 어구들을 앞서서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등위접사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어구는 흔히 생략된다. 챙겨와 주시고 자,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우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 한 번만 더 적어드리면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X가 있고요. 다음에 A, and, 다음 B, Y 이런 식으로 공통되는 어구가 앞뒤에 나타났을 때 이것 또한 우리가 생략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지금 8번 문장을 꼼꼼히 한번 봐보면 Our specialist, 우리의 전문 기사들 또는 우리의 전문가들이 lift, 바로 실어 나르다. 그죠? 그래서 실어 나릅니다. 근데 무엇을요? 그 장비를. 자, 목적어 되고요. 자, 다음에 여기 and 보이시죠? 자, 그 뒤따라서는 지금 주어, 동사, 즉 절과절이 우선 병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our specialist, 우리의 전문가들이 arrange, 여기선 설치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장비를 설치한다.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X와 즉 Y, 공통되는 어구가 병렬되는 어구 앞뒤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치? 앞서 있는 어구는 앞서 묻고요. 그런 다음에 뒤따르는 어구, 즉 Y의 어구, Y 영역의 이 어구는 그쵸, 뒤로 딱 묶어주시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문장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의 전문 기사들이 실어 나르고 설치합니다. 근데 무엇을? 그 장비를 정도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lift는 타동사고요. arrange도 타동사인데 이 타동사, 두 가지 타동사의 그 공통의 목적어가 지금 뒤따라 the equivalent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공통의 주어는 그쵸, our specialist다.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한번 뒤로 넘어가 보면은 9번, 10번이죠. 이 9번, 10번에서는 제가 등위접사의 그 맨 마지막 특성, 나열적 특성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열적 특성이 뭔데? 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나열적 특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등위접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를 떠올리는데 애초에 이 등위접사는요 둘 이상, 다시 말해서 셋 이상의 어구를 나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즉 이것이 등위접사가 갖고 있는 특성이었다, 즉 나열적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and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맨 마지막 어구, 그러니까 나열되는 어구 중 맨 마지막 어구 그 앞에 있는 and를 제외하고는 다른 여타의 이 등위접사는 그쵸, 콤마로 대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9번 10번 문장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쵸, 콤마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바로 일단 구조만 한번 봐드릴게요. weekends, holiday breaks, 다음에 vacations까지 이렇게 셋 이상의 어구가 지금 나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어구 그 이상이 나열될 때에는 그쵸, 뒤따르는 and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and는 콤마로 대체해버린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콤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튼 포인트는 여기죠. weekends와 holiday breaks 사이에 지금 and가 콤마가 되었구나 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면 우선 during, 뭐뭐 동안의 전치사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weekends부터 vacations까지가 된다. 챙겨가 주시고 자, 해석은요 뭐뭐 동안인데 주말 동안에 또 뭡니까? holiday breaks라는 것은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휴가 정도로 짧은 휴가입니다. 여기 지금 break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일시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장기 휴가, 연휴가 아니고 여기서는 일종의 공휴일 개념이죠. 그래서 그냥 휴가 정도로 처리할게요. 짧은 휴가, 그래서 짧은 휴가고요. 다음에 vacation, 여기서 이 vacation이 바로 긴 휴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라고 불러도 뭐 괜찮겠죠. 여튼 그 기간들 동안에 I read, 나는 뭐 하냐면은 읽죠. 근데 무엇을 읽냐면 almost 10 hours, 뭡니까? 여기서는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로 취급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그쵸, 10시간을 읽는 것이 아니죠. 10시간 동안 읽는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에서는 for 정도가 생략되어 있지 않다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는 이 for부터 hours까지를 수식어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봐봐. 주말 동안에 그리고 짧은 휴가 또는 긴 휴가 그 동안에 나는 거의 10시간 정도를 읽는다. 여러분들 이러기가 쉽지 않죠? 휴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집안에서 책을 읽고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상식에서는 저의 상식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독서광인가 봅니다. 자, 다음에 10번인데 지금 여기 10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쵸? 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B, C, D 보이십니까? 그치? 셋 이상, 즉 네 가지의 어구가 나열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여기에 지금 and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어체,
말하는 때에 있어서는 이 and 같은 거 잘 안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지금 10번 문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외도 있어. 무슨 말이냐? 모든 and를 콤마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 콤마라는 거 말할 때 있어서는 휴지가 뭔지 아시죠? 네, 간격이 좀 있죠. 말 없음이죠. 그래서 this party, this concert, this show, this event 이런 식으로 살짝 끊어서 읽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파티와 이 콘서트와 이 쇼와 이 행사는 이 전체가 싹 다 주어져. 바로 이것들이 will be 일 것인데 the best thing 바로 최고의 것일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일 것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등위접속사에 의해서 셋 이상의 어구가 나열될 때, 그런 어구가 나열될 때는 앞선 등위접속사들은 다 콤마로 대체시킨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세요. 이 2번 등위접속사의 종류와 용법을 끝으로 저희가 수업을 마쳤는데, 즉 제가 등위접속사의 종류 7가지는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말로 방도가 없습니다. 싹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7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자, 하나씩 쫙 적어드릴게요. 제일 만만한 거 누굽니까? 네, 그간 많이 봐왔던 and고요. 그 친구가 있다면 바로 but이 있겠죠. 그리고 얘도 빼둘 수 없죠. 뭡니까? 5월까지 적을게요. 5월 있고요. 5월이 있고, 자, 여기까지 보통 잘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가 좀 중요한데 뭡니까? 4번 노월. 이게 괜찮죠? 왜? 와, 이거 5월이랑 노월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뭔가 부정의 느낌이 난다 이겁니다. 맞나요? 자,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막히죠? 뭡니까? for가 있습니다. for. 쌤, for가 등위 접속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for라는 것은 전치사로 흔히 쓰이는데 중요한 것은 접속사, 즉 등위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 챙겨와 주시고, 얘는 접속사, 해석은요 때문에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됐죠? 다음에 6번 뭡니까? 6번 예시 있죠. 네, 그 다음에 7번 누굽니까? so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해석법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러나 또는 아니다. 다음에요.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정도의 해석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1번부터 13번까지는 각기 등위접속사들이 딱 적혀 있죠. 해석만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John was a great lawyer. 바로 존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변호사였다. 그래서 그는 argued. 여기서 잘 변호한다 정도로 좀 읽어주시면 되겠죠. 문맥상. 원래 이 argue라는 게 주장하다 뜻이 있는데 문맥상 변호사니까 변호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추정 해석은요. 존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변호사라서 그래서 그는 잘 변호하고 잘 주장한다가 됩니다.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I asked. 난 뭐 했냐면은 요청했고 물었죠. 자, 여기에서 이것 좀 암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애초에 여기 있는 ask, if 자체를 한 번에 외워주시는 건 참 편한데 해석은요. 여기에서 이 if는요. 인지 아닌지 해석이거든요. 품사가 접속사라서 뒤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해석은 주어 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인지 아닌지를 물었는데 내가 빌릴 수 있는지 어떤지를 물었죠. 근데 무엇을? 그녀의 자전거를. 하지만 자, 역접의 접속사 but이죠.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여기서는 문맥상 무엇을 거절했냐면 빌려주는 것을 거절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뒤따라서 뭐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자동사라고 좀 표기를 하겠습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나는 물었는데 무엇을 물었냐면은 인지 아닌지를 물었죠. 이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지를 나는 물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가 됩니다. 자, 다음에 13번. My granddaughter. 나의 그쵸. 네, 여기서는 손녀가 되겠죠. 손녀. 나의 손녀가 named. 뭐 했냐면 자, 여기서 nam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즉 5형식 구조로 적혀 있다라는 거 챙겨가 주시고 바로 목적어 을을 목적격 보라고 정도로 읽게요. 라고 이름 짓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내 손녀가 이름 지었답니다. 누구를요? 네, 나를 이름 지었죠.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은 그쵸, GT라고 이렇게 약어로 불렀네요. 그쵸, 줄여가지고 GT 할머니 같긴 하고 또는 할아버지 같긴 한데 GT 이렇게 불렀답니다. 좀 귀엽죠? GT 뭔가 키티 같기도 하고. 네, 됐고 넘어가서 for 때문에 뭐 때문에 했는데 저 토마스라는 것이 my last name, 내 성씨이기 때문이다. 되었습니까? 여기서 이 last name이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성이다. 이 정도의 말인데, 이해되시죠? 여기 팁 보이십니까? grandfather Thomas. 줄여가지고 뭡니까? GT.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바로 이 토마스라는 것이 내 성이기
때문에 내 손녀가 나보고 GT 불렀죠. 뭔가 버릇이 없지만 좀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튼 여기서 비동사의 그 주격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보면 저희가 기본적인 그 등위접속사의 특징과 바로 종류들을 알아봤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은 for, 전치사 for는요 등위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좀 챙겨가시면 되겠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포인트 체크 80이죠. A, B, C 그리고 D, E까지 총 5문제가 있는데 등위접속사의 그 특성들을 잘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A번부터요. Regular exercise improves sleep and, 자, 여기서 reduce가 맞냐 reduces가 맞냐, 볼 것도 없이 reduces. 왜요? 여기 있는 improve라는, 즉 여기 s가 붙어있는 단수형 improves랑 여기 있는 reduces 이렇게 지금 병렬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s가 붙어있으니까 여기에도 s를 붙이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되고요. 해석은요, 규칙적인 운동은 증진시킨다, 개선시킨다. 바로 무엇을요? 수면을 개선시킨다. 그리고 감소시킨다. 근데 무엇을요? 네,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이 정도로 좀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B번입니다. I just want to read some novels or taking to take. 안 되지, 이거. 이게 반항입니다. 왜요? 애초에 여기 want to라는 연어 구조를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want라는 타동사의 그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행위를 쓰기 위해서는 ing가 아닌 to 동사용을 쓴다.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병렬이죠. 이렇게. 되나요? 자, 해석은요. 나는 단지 원한다. 근데 무엇을 원하냐면은 몇 가지의 소설을 읽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고, 또 뭘 원하는 거냐면은 to take a walk. 뭡니까? 여기에서는 산책하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책하는 것, 걸음을 가지는 것이니까 산책하는 것을 원한다. 이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ing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수동태 배울 때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ing를 우리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바로 수동 해석할 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C번. He lives. 그는 거주한다. 그는 살고 있다. 자, 자동사 취급을 좀 해주시고, in부터 house까지가 바로 수식어다. 챙겨가시면 되겠죠? 근데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beautiful house. 뭡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집에서 그는 살고 있다. 자, 다음에 여기서는 and가 맞냐, but이 맞냐 물어보고 있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and라는 것은, 그쵸, 순접입니다. 이 순접이 무슨 말이냐? 즉, 앞서서 플러스 내용이 나온다면 뒤따라서도 플러스 내용으로 호응을 한다 라는 말이죠. 자, 다음에 역접, 즉 but이라는 것은 역접인데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플러스 내용이 나왔다면 뒤따라서는 마이너스의 내용이 나온다. 이것이 역접이죠. 그래서 문맥을 좀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는 그리 행복치 않아.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 그런데 행복지가 않으니까 but이 맞다. 챙겨와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분석지 않겠습니다. 너무 쉽잖아. 이거 또 해야 되네. 비동사, 주격보 이런 식으로. 다음 넘어가세요. D번, 2번. 자, 여기서 D번 한번 읽어보면 I will read novels, meet friends and take a short trip. 이거지, 이거. 보이십니까? 왜요? 이거 read, meet, take. 동사 원형으로 맞추어 주어야 병렬이 잘 되잖아. 무슨 말이냐? will이라는 건 조동사로서 뒤따라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소설을 읽을 것이고 친구를 만날 것이고 여기서 take a trip 이라는 거 한번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해석은요, 여행을 떠나다 정도의 뜻인데 여기에 사이에 short를 딱 넣어주셔가지고 짧은 여행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짧은 여행을 떠날 것이야. 떠날 거야. during 뭐뭐 동안에 이번 휴가 동안에 정도가 되겠죠. 초딩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나는 소설을 읽을 것이며 친구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짧은 여행을 떠날 거야. 이번 휴가에는. 이 정도의 의미인데 자, 여기에서 셋 이상의 어구가 지금 나열되고 있을 때는 뒤따르는 and, 등위접속사 and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콤마로 대체한다. 이해되셨죠? 결론은 여기에서는 and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Jenny was so tired. 보이십니까? 제니라는 사람은 정말로 피곤해했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피곤한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요, 피곤해가지고 뭔가를 못했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뒤에를 한번 좀 읽어보면은 She had to work all day long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그녀는 had to, 해야 했죠. 일해야만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해야만 했답니다. 여기에서 all day long은 수식어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이게 일종의 이유나 원인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정말로 피곤해졌다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그녀가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피곤해했다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럼 볼 것도 없이 4가 맞죠.
되셨나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소, 형, 부, 뎃 소위 말해 소댓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소댓 구문이 있는데 이 소댓 구문 그냥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형용사 해서 여기서는 편의상 형용사 중심으로만 해석을 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형용사 해서 주어 이가 동사 할 정도다. 이 정도로 애초에 이 so that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콤마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so that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 사이에다 콤마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거 없이 써야 돼. so that이 괜찮으려면. 됐죠? 다시 우리가 so that 구문이라는 건 정말 형용사에서 주어 이가 동사할 정도다. 이 정도의 해석인데 이게 맞으려면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콤마가 없는 것이 맞고 내용 한번 따져드리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봐봐. 정말 가난해서 나는 그 차를 살 수가 없어. 다시 한 번 더. 정말 내가 가난해가지고 나는 그 차를 구매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난하다라는 이유가 있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먼저 제시가 되고 여기 대절 이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야. 정말 가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를 구매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인이라며. 이해돼? 원인적 해석이 맞잖아, 지금 문맥상은. 얘가 지금 그에 따른 결과지. 정말 피곤한 거.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 대시 맞으려면은 애초에 이 뒤가 뒤 내용이 결과가 되는 거고. 앞이 뭐가 되고요? 그쵸? 원이 되고. 이거 안 맞다는 거지, 내용상으로도. 그래서 정답은 4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보면 저희가 등위접수사의 특성과 종류를 알아봤고, 그리고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특이한 단어 이거 보이시죠? for. 뒤에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언 정리할 때 한번 나올 건데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Self-sacrifice is never entirely unselfish, for the giver never fails to receive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Dolores McGuire라는 분은 미국의 여성 작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Self-sacrifice 뭡니까? 네. 자기 자신의 희생이죠. 자기 희생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 그래서 자기 희생은 결코, 절대로 완전히 unselfish. 보이십니까? 원래 selfish 뜻은 뭡니까? 이기적인 뜻이거든요. 이기적인. 그런데 여기에 지금 on이 붙어 있죠. 그럼 이타적인, 이기적이지 않은 적어도 그 정도의 뜻이잖아. 그래서 근데 이타적이지 않대요. 약간 모순적인 말 알겠어요? 다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unselfish, 이타적인 것은 아니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기 희생이 뭔데?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지. 여기 지금 제가 실어드렸던 이 사진처럼 소방관이라는 건 자기를 희생하잖아. 자기를 위험에 처하게 하죠. 누구를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다시. 자기 희생이라는 건 원초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이게 아니고 누굴 위한 거? 타인을 위한 거잖아. 됐지? 이 타인을 위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주의를 우리는 이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뜻 보기에 지금 말이 좀 이상하다는 거야. 야, 자기 희생이야말로 정말로 이타적이죠. 이타주의적이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바는 자기 희생이라는 건 완전히 그렇게 이타적이진 않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그렇게 타인만을 위하진 않는다고. 그럼 이유가 나와야지. 때문에. 보이십니까? 자, 주어, 동사. 됐죠? 자, 여기에서 the giver 뭡니까? 주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 뭘 주는 거냐면은 희생을 주는 사람. 여기에서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은요, never fails to,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이중부정이다, 부분부정이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튼 면밀히 제가 그 문자들을 다 살려서 좀 읽어드리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하기를 실패하는 거냐면 바로 받기를. 주는 사람은 결코 받기를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렇게 이타적이지는 않더라.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희생 해가지고 정말로 100이면 100, 손해만 100이라면 아무도 자기 희생을 하지 않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뭡니까? 자기희생이라는 건 완전히 이타적인 것은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희생을 하면서 즉 자기희생을 주는 사람은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거니까. 됐죠? 보답 받기를 결코 실패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사람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크나큰 어떤 존경심, 명예 또는 뭐랄까요? 크나큰 어떤 신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로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다 받지 않더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희생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선 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보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히 이타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100% 남을 위한 것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 희생을 주는 사람, 의역하면은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치 않기 때문에 바로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 최후의 보답받기를 실패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그치, 자기 희생을 하라. 나중에 가서는 보은, 그쵸, 보시라고 부르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보답할 거야.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